오늘의 리뷰는 바로 풀 메카닉스 건담 에어리어 HG SD 로보톤에 이어서 벌써 이제 100분의 1 스케일로 건담 에어리얼이 출시가 됐습니다. 발매는 23년 4월 22일, 가격은 엔가로 3,800엔입니다. 앞서 발매한 HG나 로보톤과는 또 다른 뭔가 좀 더 메카닉스러운 프로포션, 디테일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박스 아트도 굉장히 좀 뭔가 석양이 지는 듯한 하늘에서 뭔가 되게 이쁜 그런 느낌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슬래타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센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파일럿이 같이 있으면 더 좋기도 하고, 요즘에 수성의 마녀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은 메카닉보다도 오히려 더더욱 뭔가 캐릭터에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좀 재미있는 요소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박스가 꽤나 두꺼운 편이에요. 그만큼 부품이 좀 있다 보니까 조립하는데 좀 즐겁더라고요 또.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제 교체용 손들 빼면 HG 때랑 뭐 엄청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빔 라이플. 일단 조형면에서는 굉장히 샤프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 뒷부분도 이제 각이 확 져가지고 좀 뾰족하다라는 느낌도 받았고, 앞으로 갈수록 확실하게 좀 좁아지면서 굉장히 좀 날렵해 보이는, 뾰족해 보이는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HG 때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좀 더 얇고 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확실하게 변했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센서 부분의 디테일도 바뀌었더라고요. 센서가 HG 때는 스티커를 사용을 했었는데 풀 메카닉스 되면서 여기도 그냥 파츠로 바뀌었고, 오목하게 파여있던 부분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런 디테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건비트의 조합이 된 에스커천 실드죠. 일단 사이즈 면에서 흡족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거의 본체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딱 땅에 내려놔도 흉부까지 오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더구나 이게 손에 올려도 손 가득 차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볼륨감이 있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트들의 마킹이 추가가 됐습니다. 작은 부분에도 추가가 되기도 했고, 이런 라인 같은 것도 더 추가가 되기도 했고, 포인트 되는 뭐 이름도 있어요. 건담 에어리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에어리얼이라고만 써있구나, 에어리얼이라고 써있거나 이런 식으로 포인트 마킹들도 더 추가가 되기도 했고, 라인 밑에도 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곡선이 생겼어요. 완만하게 바뀌었습니다. 잘 보면은 뒤에서 볼 때도 비트가 뭉쳐있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앞부분도 잘 보면은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양끝이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살짝이지만 이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쉴드 자체가 이렇게 좀 라운드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직접 HG랑 비교를 해보면 더 느껴지는 게, HG도 완벽한 평면이었거든요. 완벽한 평면. 뒷부분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라운드 졌다 막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쉴드에서도 인상 차이가 꽤 컸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각 비트들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라인이 더 추가된 거라든가, 포인트적으로 막 이렇게 더 패널 라인도 추가됐다든가, 그리고 기존에 분할이 안 됐던 것도 이제 내부 프레임부터 해가지고 이거 분해해 보면은 안쪽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쉴드 내부도 보면은 이렇게 좀 더 프레임적인 디테일들을 더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 내부가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적인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게, 비트들을 연결해주는 이 프레임 파트 있잖아요. 요게 요 가장 큰 비트가 슬라이드하는 기믹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뉴얼에도 따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뭔가 나중을 위한 기믹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손도 엄지손가락만 가동하는, 나머지는 교체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먹손, 무장손, 그리고 라이플이랑 편손도 추가가 됐는데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쪽만 추가됐어요. 라이플 손은 오른손만 추가가 됐고요. 편손은 왼손만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래도 이 손톱의 디테일, 그 에어리얼 특유의 손톱 디테일 있죠? 그것도 추가가 됐고요. 편손도 물론 전반적으로 손가락 자체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는 건비트를 베이스에 전시하기 위한 조인트라든가 본체용 액션 베이스 조인트, 그리고 라이플을 백팩에 수납하는 조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빔 이펙트, 빔사벨용과 그리고 빔 라이플용 이펙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파란색이네요. 클리어 블루네요.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는 이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과거의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 라이플에 적용하는 빔 이펙트가 진짜 이뻐졌어요. HG 때는 굉장히 짜리몽땅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이즈도 커지고 디테일도 굉장히 쭉쭉 뻗은 느낌으로 바뀌어서 요거 좀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HG랑 비교를 해보면은 디테일 차이가, 그리고 디자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건담 에어리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풀 메카닉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뭔가 좀 더 메카닉적인 느낌? 프로포션과 디테일?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에어리얼이었어요. 기존의 에어리얼 HG나 아니면 로보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의 디테일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마킹 실이 부속이 됐기 때문에, 테트론 실이 부속이 돼서 전신에 좀 더 마킹이 추가돼서 좀 더 디테일한 모습,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프로포션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까요? 좌우로 좌측이 HG, 우측이 로보톤입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로보톤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왔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나 비율 자체가, 디테일도 그렇고 애니메이션과 굉장히 흡사하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HG랑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둘이. 따지면 HG 쪽이 좀 더 길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둘에 비해서 풀메카닉스는 어깨도 좀 더 좁아지고요. 몸통도 사이즈가, 비율이라고 해야겠구나. 몸통도 비율이 좀 더 골반보다도 더 작아졌고요. 머리의 비율은 조금 더 커진 느낌이에요. 오히려 머리는 그대로 두고 몸통이 작아진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로보톤이랑 HG가 어깨가 떡 벌어진 역삼각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이제 그 역삼각이 어깨 부분이 좀 더 좁아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골반이 부각됐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을 볼 텐데, 머리에도 마킹 실이 추가가 됐어요. 일단은 잘 보면 여기 볼 뒤쪽으로 해서 마킹 실이 포함이 됐다든가, 정수리 쪽에도 이 클리어 파츠 바로 옆에 이렇게 마킹이 추가가 됐다든가, 이번에 마킹 실들을 보면은 그렇게 과하지 않게 적당한 수준으로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잘 보면은 일단 스티커 없이 눈도 다 분할입니다. 애초에 이번에 풀메카닉스 에어리얼 스티커가 없습니다. 스티커라고 한다면 이 마킹 실이 전부예요. 그래서 정말 먹선만 넣고 조립만 한 상태예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 중 하나가 요 발칸 쪽 뒤에 열 방추라는 그런 디테일이라든가, 발칸도 다 파츠 분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 안쪽에 쉘 유닛 같은 경우도 이제 빨간 색깔의 코팅 파츠를 안에 넣고 이제 클리어 블랙으로 덮어주는 형태잖아요. 요런 부분의 디테일, 요런 거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반다이의 강점 중 하나가 이 빨간색이랑 파란 색깔 코팅이 진짜 끝내준다는 거거든요. 아주 나중에 이제 퍼메스코어 6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뒤통수에 있는 이 초록색 포인트, 이쪽도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조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몸통. 역시나 쉘 유닛 부분에는 안쪽에 빨간 색깔의 코팅 파츠를 쓰고 있고요. 요 상태에서 퍼메스코어를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뭐 인몰드 성형 뭐 그런 거 없이 역시 코팅 파츠가 짱이에요.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파츠 분할이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부의 흰 색깔 파츠들도 다 그대로 파츠 분할이고, 그리고 겨드랑이를 이렇게 통과하는 파란색 부분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먹선, 정말 먹선만 넣은 부분인데도 먹선만 잘 넣어도 굉장히 이쁘게 디테일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딱 진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 이 목 라인도 보면은 뒤에 흰 색깔 커버다, 목 프레임이다 다 들어가거든요. 그냥 관절 파츠로 이어놨다라기보다는 뭔가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좀 더 부각됐다는 느낌? 네, 그것도 좋았어요. 특히나 목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프레임이 채워져 있잖아요. 디테일이 이렇게 안쪽에 프레임이. 근데 HG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좌우가 비어 있는 걸로밖에 안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메카닉적인 디테일, 그런 게 좀 더 좋아졌다라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백팩 부분에도 마킹 실이 이래저래 붙습니다. 말고도 뭐 이제 파츠 분할도 좋았고, 쉘 유닛 역시나 안쪽에 코팅 파츠 사용되는 부분도 아주 이쁘게, 여기가 제일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빛 반사가 딱 됐을 때 고장 쨍 하는 이 코팅 파츠가 아주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도 쉘 유닛이 있죠. 자세히 보면 안쪽에 빨간 색깔의 코팅 파츠가 빛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팔로 내려가는데도 이런데 팔뚝에 프레임 디테일들이죠. 이런 디테일들이 아주 보기가 좋았던 것 같네요. 조립하면서도 여기가 원 파츠인가 싶다가도 조립할 때 보니까 아, 여기가 팔뚝 프레임이었구나. 근데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신경 좀 썼는데, 이런 느낌이기도 했고, 외장 부분도 보면은 살짝씩 이렇게 내부 프레임이 드러나는 디테일들이 추가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팔뚝 아래 역시, 팔 하방 역시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안쪽에 관절이 드러나 있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손 부분, 아까 이제 교체용 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먹손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가동식인데, 엄지손가락 잘 보면 손톱 디테일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뾰족하게 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다음은 골반입니다. 스커트에 이렇게 라인 마킹 실이 붙더라고요. 작은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도 있고, 골반 바깥쪽으로 나가도 빨간 색깔 포인트 마킹이 있다던가, 그리고 이 빨간 색깔 파츠 부분이 있죠. 여기도 패널 라인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기존엔 보기 힘들었었던 디테일들.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뭔가 외형을 봤을 때는 풀메카닉스에 어울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제품이다, 그런 디테일이다 라는 느낌도 받으면서도 MG였으면은 이 조형이 MG였으려나?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면 오히려 이 정도의 디테일이다 보니까 우린 MG 안 낼 겁니다 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런데 허리 보세요. 등허리 이런데 내부 디테일 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다리입니다. 다리도 정말 이쁘다라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역시나 디테일인데, 무엇보다 이 고관절의 바깥쪽의 디테일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런데 그냥 기존에는 이 정도의 디테일은 넣어주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조립하면서 좀 뿌듯했던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에 있는 쉘 유닛, 이번에도 역시나 코팅 파츠가 아주 빛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허벅지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노란 색깔 파츠 부분이라던가 무릎 쪽에도 노란 색깔 파츠가 들어가죠. 이 부분은 무릎 움직일 때 연동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동력선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기존의 에어리얼의 그 디테일을 그대로 살려가면서도 좀 더 뭔가 분할이 더 되어 있다든가, 뭔가 기존에는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분할됐다던가, 외장도 뭔가 기존보다도 더 분할을 시키는 느낌? 그런 것도 조금씩 들기도 하고, 무릎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안쪽에 이 프레임 디테일이 살짝 드러난다던가, 종아리 쪽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디테일업이 되어 있다던가, 무엇보다도 HG에선 되지 않았던 이 발꿈치의 분할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분할을 해줬더라고요. 발바닥도 디테일이 꽤나 이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 좀 볼만했고요. 뭔가 외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그거였어요. 에어리어를 그대로 지키면서도 디테일업에 충실했구나, 이런 느낌? 이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빔사벨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른 이제 본체의 디테일에 걸맞는 형태로 디자인을 바꾼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가동 보도록 합시다.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목관절이 뿌리 안쪽은 앞뒤로 가동을 하는 축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가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크게 좀 유연하게 움직여 주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넓어서 그런가. 숙이는 거는 굉장히 많이 숙여지는데 드는 부분에서 뭔가 뒤통수가 살짝 걸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이상 들어지진 않거든요. 물론 충분히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위를 봐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깨가 좀 진심 설계였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예요. 기존이었다면은 대부분이 아마 HG처럼 그냥 요 앞쪽으로 볼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외장이 빠져나오는 정도, 딱 요 정도였을 거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번에는 팔을 앞뒤로 드는 부분부터 축관절로 바뀌었고요. 어깨를 앞으로 빼는 부분은 이제 이 프레임이 담당을 합니다. 이렇게 살살살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다가 어깨를 쭉 빼줄 수가 있어요. 빼고 나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이제 프레임이 앞뒤로 움직인다 라는 부분, 지금 어깨 외장이랑 같이 움직이죠. 프레임이 앞뒤로 움직인다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잘 보면 프레임이 크랭크 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뒤에 등에 연결된, 등의 내부? 등 내부랑 연결된 크랭크 축이 있어서 지금 보면 프레임이 이 뒤에 있는 볼록한 프레임 한번 보면은 안쪽으로 쑥 들어가죠. 이게 쑥 들어가는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축 하나, 바깥쪽에 축 하나 해가지고 어깨가 이렇게까지 위로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에도 어깨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딸려 올라왔다 같은 느낌?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밑으로 그대로 내려줄 수도 있어요. 쭉 내려줄 수도 있고. 좀 더 디테일한 움직임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일 것 같네요. 그리고 어깨 외장도 잘 보면 기본적으로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축이 하나 있고요. 바깥 외장이 또 축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외장에 축이 또 하나 있어서 어깨 외장도 꽤나 많이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들었을 때도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간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막 드러나 있는 부분에 프레임 컬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작 전신에 프레임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깨처럼 이렇게 드러날 만한 부분들에는 프레임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몸통 내부에도 이렇다 할 만한 대단히 막 프레임, 뼈대 형태 이런 걸 갖추진 않고 있어요. 그나마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어깨인 거죠. 그리고 팔꿈치, 기본적으로 팔의 하박이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이 앞을 보게 해주면은 팔꿈치가 단일 관절에서 이중 관절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크게 굽혀줄 수가 있죠. 이게 팔뚝이 회전하고 있지 않으면은 단일 관절이에요. 약 90도 정도 움직이는 게 끝인데 팔뚝을 회전해서 관절을 하나 더 쓰는 거죠. 이렇게 크게 굽혀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리입니다. 허리는 이 중간 부분에 회전축이 있어서 돌아가는데 큰 제약 없이 아주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잘 보면은 복부 아래쪽의 흰색과 위의 흰색이 따로 논다는 거죠. 특히나 이 부분들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가동하는 부분들입니다. 얘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요. 이렇게 살짝살짝 가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가동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회전도 굉장히 넓었지만은 이제 복부에 볼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흉부를 좌우로 스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숙일 때 이제 흉부를 숙일 때 외장이 살짝 이제 가동에 방해되는 부분이 살짝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흉부를 들 수도 있겠죠. 흉부를 들 때는 이제 볼관절과는 다르게 축관절이 또 하나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흉부를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흉부를 들 때 사용하는 축관절이 이 풀메카니스 에어리얼 관절 중에 가장 헐겁더라고요. 이게 많이 스무스하던데, 헐겁다고 하기엔 조금 미묘하고요. 많이 스무스하다. 살짝 분해해서 보여드리면은 방금 말한 흉부의 볼관절, 그리고 이게 뒤에 있는 게 축관절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무광 바니쉬를 이용을 해서 살짝 보강을 해놨어요. 그래도 이제 바니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서 분명히 나중에 한 번 더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반 쪽에 관절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에 있는 관절과 이제 골반에 있는 관절까지 해서 허리 자체를 꽤나 많이 숙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관절. 기본적으로 스커트 가동, 솔직히 스커트가 있으나 없으나 한 사이즈긴 한데 아무튼 스커트 가동을 하고요. 이 골반 위에 있는 흰 색깔 스커트 부분도 여기도 가동을 해요. 그냥 쑥 밀어 넣어 놓으면은 여기서 사실상 고정이거든요.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살짝 빼줍니다. 흰색 파츠를 살짝 빼주면은 좀 더 골반을 덮어줄 수도 있고요. 살짝 더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가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가동을 안 해도 공간은 많이 나오죠. 골반 자체도 옆으로 크게 들어지기도 하고요. 최대한으로 들었을 때 90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능하고요.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90도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골반 축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골반을 밑으로 쭉 빼줄 수가 있죠. 근데 뭐 축 이동하는 이 범위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 다리를 더 많이 들어줄 수도 있고요. 위에 공간이 좀 더 생겨서 그래요. 잘 보면은 공간이 더 생겨서 옆으로 드는데 무리가 없죠. 그리고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더 많이 들어 올릴 수 있게끔 됐습니다. 좀 더 가동이 개선되는 거죠. 그리고 허벅지 회전이 저는 로보톤처럼 요 쉘 유닛 아래쪽이 회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뭐 이제 정석적으로 이제 골반 쪽에서 허벅지 회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은 2중이 아니라 3중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이 가동이 가장 큰 편이고요. 여기가 관절이 하나. 그리고 중간 관절을 또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미 충분히 많은 가동을 보여줬습니다만 가장 허벅지 쪽이죠. 가장 안쪽에서 한 번 더 가동을 하면서 짜란, 아까 이제 연동된다던 부분까지도 살짝 아래를 펴고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위에 외장과 함께 연동돼서 움직여주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외장들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무릎을 덮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다음은 발목인데 기본적으로 앵클 가드는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목 중간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발목을 돌릴 때도 앵클 가드 째로 같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방금 봤듯이 이렇게 앞꿈치가 가동을 하는데 발가락도 가동을 합니다. 발가락을 들어 올리면은 흰 색깔 외장과 함께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앞으로 굽힐 때 굉장히 많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발목 자체도 앞뒤로 더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뒤로 뻗을 때 뻗는 건 가동이 없어요. 그래서 발목을 최대한 뻗어주면은 딱 이 정도가 한계네요. 발목을 안으로 꺾을 때는 기본적으로 축관절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게 크게 가동을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접지 자체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뭔가 파격적으로 꺾어준다라는 느낌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HG랑은 다른 점이 이제 발꿈치랑 일체형으로 돌아간다는 거. HG는 이게 아니라 앞꿈치, 뒤꿈치 따로 놀았거든요. 뒤꿈치 이렇게 회전 따로 놀고 앞꿈치 따로 놀고 이랬어요. 그럼 무릎 꿇기 잘 되냐? 두말하면 입 아픈 수준으로 잘 됩니다. 그 공식 일러스트라든가 뭐 PV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준 뭐 무릎 꿇는 포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빔 라이프를 쥘 때 고정할 수 있는 핀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손 자체에 뭔가 끼워 놓는다, 걸쳐 놓는다 막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실제로 손에 쥐더라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쥐고 있을 때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걸 막 흔든다던가 이럴 때 이렇게 탁 하고 풀려버려요. 그래서 뭔가 단단하게 고정을 해줄, 튼튼하게 잡아줄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무장까지 다 들려줬습니다. 여기서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쉴드를 팔에 장착을 하는데 조인트가 좀 얕아요. 끼워놓고서 세워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끼울 때 잘 보면은 만드신 분들 아마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좀 조인트가 남는 게 정상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정상입니다. 이게 조인트 자체는 길어요. 꽤나 길어요. 다 들어가면은 튼튼하게 고정이 될 수준인데 근데 정작 이 조인트 자체 내부가 좀 얕아요. 잘 보면은 이 빔사벨 조인트도 채 못 들어가는 깊이에요. 빔사벨 조인트가 남죠. 최대한 밀어 넣어 봤는데도. 그래서 쉴드를 고정을 할 때 뭔가 묘하게 불안해요. 끼워놓고 세워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묘하게 이질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스탠드 조인트, 이 골반 사이에 커버를 벗기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예전 MG들에 사용하는 전용 조인트를 끼울 수도 있고 3mm 조인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끼우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조인트 자체의 고정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이렇게 뺄 때 되게 잘 빠져요. 묘하게. 희한해요.
자, 스탠드 위에도 올려봤습니다. HG 박스 아트를 조금 따라해봤는데 이 쉴드의 박력이 아무래도 100분의 1쯤 되니까 좀 더 많이 커졌어요, 전에 비해서. 이번엔 쉴드를 장착한 채로 라이플 액션. 라이플 액션도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구도만 잘 잡아줘도 확실히 개인적으로는 이 HG 때보다 포즈 잡았을 때 박력이나 이게 좀 더 있어 보이기는 해요. 100분의 1이라 그런 건지 디테일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팔꿈치 관절 바뀐 것도 한몫하겠네. 요것도 좀 있네요. 그리고 빔 라이플에다가 빔 이펙트도 한번 껴봤습니다. 이 상태로 근접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빔 이펙트가 크기는 엄청 크네요. 이게 비율이 확 바뀌네요. 이전에 이 HG 때 느꼈던 그거랑은 많이 다른데요. 자, 그러면은 비트 온 폼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비트 온 폼. 일단 비트를 분해를 해야겠죠. 분해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대로 하면 되고, 그 슬라이드 기믹이 있었잖아요. 이거 하면은 분해가 더 쉬워요. 혹시 분해 편하라고 슬라이드 기믹이 들어있나? 전부 분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중앙으로 모아주는 프레임이 남게 됩니다. 비트들 디테일은 아까 잠깐 봤지만 이제 못 봤던 애들 내부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비트들의 내부에도 디테일이 꽤나 들어가 있어요. 프레임이 분할된 애들도 있고 디테일이 더 추가된 애들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 잠깐 봤지만 이런 애들도 사이드 어깨에 들어갈 애죠. 어깨에 들어갈 애도 이런 식으로 내부 프레임이 들어가 있던가. 가장 큰 비트는 파츠의 분할은 잘 되어 있지만 뭐 내부 프레임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에 잘 보면 이런 3mm 조인트가 있다던가 이제 스탠드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조인트들이 추가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이 골반에 들어가는 비트가 달라졌습니다. 골반에 장착할 때 이렇게 내부에 수납된 조인트를 펼쳐줄 거고요. 큰 비트들을 이렇게 장착은 하는데 이게 각도가 생겼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처지는 느낌으로 된다고 해야 하나? 각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인트에 맞춰서 골반에 끼워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뒤에서 보면은 이전에는 직선으로 쫙쫙 뻗었던 게 살짝 안으로 모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첫인상이 원래도 좀 느꼈던 건데 더 연미복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역시 HG 때도 느낀 거지만 이렇게 비트 온 폼이 됐을 때 뭔가 실루엣이 완성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역시 비트 온 폼이 참 좋네요. 당연하지만 이렇게 회색깔 비트들을 떼어내서 라이플에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끼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위아래에서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고화력, 고출력 상태의 빔 라이플도 완성을 했습니다.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먼저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역시 뭔가 100분의 1쯤 되니까 보는 맛도 있고 박력도 있고 좋네요. 그리고 빔사벨은 백팩에서 가동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발도 포즈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빔사벨 액션. 희한하게 작품 속에서 근접전이 많이 나와요. 유독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수성의 마녀 디스플레이 베이스에다가 비트들 전부 다 전시할 수 있습니다. 비트 전시용 추가 조인트가 에어리얼에 들어있어서 그대로 호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대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풀 메카닉스 건담 에어리얼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메카닉적인 프로포션을 더 원한다 하시면은 풀 메카닉스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관절 강도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허리 언급도 했었고, 또는 이제 편손이 왼손만 들어있다던가 라이플 손이 오른손만 들어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확실히. 그래도 같은 100분의 1 스케일급 그 급 라인 중에는 초합금이랑 풀메카닉스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풀메카닉스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이게 초합금이 되게 애매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따로 사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리뷰 한번 해볼 텐데 초합금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풀메카닉스가 낫습니다. 나도 그러시는데 어라?
아무튼 조립도 재미있게 했고요. 프라 품질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고 디테일도 좋았고 만지는데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